안녕하세요. 저 우제 마종훈입니다. 오늘은 산수화에서 산수화 그리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그 육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원법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서양화에서는 원근법 생소하지 않죠. 근데 이 한국과 동양화에서는 원법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서양화에서는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동양화 우리 여기서는 원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그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 선대들이 자기 분야나 자기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또 그림 그리면서 연구해낸 이제 그런 하나의 용어고 그런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 이론이죠. 법이론. 그래서 그 육원법은 이제 곽희라는 분이 있어요. 또 곽희. 곽희의 삼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북송 화가입니다. 북송시대. 한조에 또 삼원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원법과 한줄의 삼원법을 합해서 육원법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곽희에 일단 이게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좀 곽희의 삼원법은요. 이게 그냥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고원법은 고원법 써놓지도 않고 고원법은 화면 상단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릴 때. 그 다음에 평원은 바로 중간쯤 포인트를 잡고 그림 뭐 어렵게 생각하고 그림 뭐 포인트 뭐 이러니까 포인트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주로 집이면 집, 나무 숲이면 숲, 산봉우리면 봉우리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몬법은 아래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어떤 이거는 뭐 간단히 이게 무슨 주제가 자기가 그리고 싶어 뭐 산봉우리 뭐 도봉산 인수봉을 그리고 싶다든지 바닷가에다가 바다 내려다보고 그리면 시몬이고 바로 보는 풍경 논밭들 평평한 들밭을 쳐다보고 그리면 평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약의 활원육법 법에서 네 번째 경영위치입니다. 경영위치. 경영위치요. 그 지금 먼저 그 올려서 이거 아실 거예요. 경영위치 구도죠. 구도. 구도에 요거는 사문법 3요소라고 해, 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원래 높은 곳에 있는 나무나 그런 돌산이나 뭐 산 이런 거는 그렇게 올려다보고 그리고 내려다보고 표가 그렇게 잘 나질 않는데요. 그 유독 그 집 있죠, 집. 그 풍경에서 이제 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집은 표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뭐 사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었는데 그거를 그릴 때는 화면 위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그림이 어색합니다. 어색할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찍은 사진을 또 아래에 그려도 안 되고 중심에 그려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그냥 풍경으로 보통 이렇게 높은 산 있죠. 이런 거는 높은 산은 보통 이제 그리는 사람이 높은 산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면 그것이 이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죠. 밑에다가 나 높은 산 그린다 그러고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리 높다고 우겨도 이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평원도 마찬가지고 평원은 이제 이렇게 뭐 강물이 평평하게 흐르고 여기 뭐 폭포라도 몇 개 서 있고 집도 이렇게 있고 여기 산도 있고 아주 평평하니 편안한 그림이죠. 구도가 이제 중간에 심원법은 집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다보는 집이죠. 내려다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심원법은 광활하게 보이죠. 평원법 같은 건 이제 광활해서 산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먼 산을.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그리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생을 한번 예를 들어 사생을 나갔다. 사생을 나갔는데 뭐 처음에 초보들은 굉장히 좀 뭘 그려 좋을지 뭐 이렇게 돼서 저게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앉게 되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내가 똑바로 쳐다보는 장소에 그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뭐 야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래 동네를 그린다 그러면 이제 심은법이 되겠죠.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심은법은 반드시 아래쪽, 화면 아래쪽, 평원법은 중간쪽, 고운법은 위쪽.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런 정도는 해야 되고 사진 작업을 사진 찍어서 그릴 때도 이거를 굉장히 사진 찍을 때도 이 그림 구도가 똑같으니까 높은 데 있는 거는 그 화면 그 위쪽에 카메라 이렇게 조절해가 위쪽에 배치를 하게 딱 찍어요. 그리고 깊은 곳은 아래쪽에
그 인화지 그 아래쪽에 배치가 되게. 그렇게 하면은 좀 한 수준 높은 이제 그것도 사진 작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삼원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이 좀 대충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줄에 이건 지금 각희의 삼원법이거든요. 근데 한 줄 여기 날출자인데 이게 줄이에요. 졸. 한 줄의 삼원법은 활원. 첫 번째 활원이에요. 활원. 활원은 뭐냐면 여기 위에 가서 광활한 이게 넓게 보는 그렇게 넓게 그리는 광활하게 그리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심원법하고 해당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미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원법은 안개가 우리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그리죠. 날씨가 맑아도 한국화나 동양화를 그려놓으면 안개 낀 것처럼 부분 보이게 됩니다. 그 공간에. 근데 그거는 그림의 특성상 어차피 그림이 사진은 아니니까 좋다고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이 원법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어떤 이제 동산 앞산과 뒷산이 거리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게 등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앞산 그리고 나서 뒷산 그릴 때 그 주변을 앞산에 붙어 있지 않게 충분히 띄어놨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백 비면서 뭐가 생겨요? 안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제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산과 뒷산을 띄워놓고 그랬더니 그 공간이 희미하거나 안개로 꽉 차 있더라. 이제 그래서 안개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 옛날 동양 같은 것도 봐도 앞산 뒷산 뭐 근경 중경 이렇게 그려가면서 띄워놓고 멀찍이 이렇게 많이 띄워놓고 하면 그 띄운 공간이 안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요거 활원법하고 미원법하고 이제 유원법이 있어요. 유원법. 이거는 골류자예요. 골류자. 미원은 안개가 끼어서 흐리게 물체가 보이는 거고, 유원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개가 끼어서. 근데 다시 말해서 옛날에 이 얘기는 안개를 그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안개 그린다고 않고 안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안개는 그리는 게 아니라 원법, 그러니까 앞산과 뒷산을 띄워놓고 또 산을 그리다 밑에 안 그렸더니 그게 또 안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원은 아예 어떤 그 골짜기가 보이질 않는다. 안개에 묻혀서. 그게 유원이고, 미원은 희미하게 아주 안개 속에 은은하게 흐리게 그거 물체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활원은 광활한 그런 거다. 그러면 높이 보고 바로 보고 내려다보고
그리기도 하지만 광활한 것도 그리고 안개 처리도 하고 희미한 나무도 그리고 이게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맞아 그럼 뭐저 옛날 산수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림을 제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유건법이 있다. 북송시대 곽희라는 사람이 삼원법을 먼저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이 세 가지였고 뒤로 한줄이 또 삼원법을 보태기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6법까지 되는 건데 지금 8월, 미원, 유원법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리면 그게 그래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자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법 안에 근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앞산과 뒷산이 거리가 멀어서 먼데 사실상 내가 그리려고 보니까 등 뒤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걸 띄워놨더니 그 자리가 안개가 끼고 제가 그림이라기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낙서 아닌 낙서처럼 이렇게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나서 빨리빨리 이제 소나무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소나무. 솔잎도 있고 소나무 그림. 자, 그만 이제 그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소나무 하나 그리고 뒤에 소나무를 또 하나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한 쌍을 그리게 되면 이성도를 그리게 되면 하나는 진하니까 변화가 필요하죠. 하나는 흐리게 그려야 돼요. 요거는 공식처럼 반드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반드시 뒤 거는 뒤에 소나무는 흐리게 그려요. 앞에 건 진하고. 그러면 바꿔서 앞에 거 흐리게 하고 뒤 거 진하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기가 더 불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솔잎 하나 이제 다는 척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나무는, 앞에 먼저 그린 나무는 얘네들이 한 집안 하나니까 서로 겹치고 붙어다니게 막 건너가고 막 이렇게 그리지만 다른 아이가 하나 옆에 있으면 나가 아니기 때문에 원법을 써야 돼요. 원법을 써야 되니까 앞에 이해하고 이거 붙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붙어들이지 않았죠? 이거하고 이거 붙어들이면 안 돼요. 붙으면 여기서 붙으면 원법이 안 되고 이 나무와 이 나무와 붙어버려 가지고 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바늘끈만큼이라도 이걸 남겨놓으면 거리가 생기고 뒤로 가는데 이걸 붙여놓으면 그냥 이게 나무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이 그림이 아주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어떤 또 둔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둔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기서 준을 떠나갈 때 붙여서는 안 되겠죠. 띄워놔야 돼요. 반드시 띄워놔야 돼요. 근데 서양화 같은 건 안 그렇잖아요. 띄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뒤서부터 그리니까 그려서 또 말르면 겹쳐서 또 그리고 그러면 다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뒤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놓고 여기는 뒤에 무슨 먼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띄워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정도는 왜? 바로 이 봉우리에도
붙어서 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날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건 붙이지 않아도 돼요. 떼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 교차가 지금 여기서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상거치가 되니까 이거 설명상 그렇게 알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는데 잘 보세요.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집이. 맞죠? 근데 집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내려다본 집을 그려야지. 내려다본 집. 그러면 이 지금 나뭇가지 뒤로 슬쩍 보이는 듯 많은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뭐야? 아니 원법을 써야 되잖아요. 이 집과 이게 붙으면 안 되잖아. 가지가 붙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게 설명상 그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은 내려다본 집입니다. 내려다본 집. 이렇게 내려다봤죠? 지붕이 내려다봤죠. 이 집을 그리고 또 하나 그리면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고 용마라선은 이리 올라가고 D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역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원법을 써서 끊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헛되면 거의 그 한 몸이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집이 가까이 붙여 있어서 그걸 뭐 크게 붙였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을 그렸어요. 그러면 집을 그리고 그냥 온통 여기를 그냥 다 비워놨어요. 여기도 비워두고 그건 개의치 말고 여기도 강이죠. 강. 이 집이 이렇게 있고요. 집과 여기 지금 여기서 나무를 이제 하나 여기 이 집 앞에다 나무를 하나 그린다 그러면 이게 걸리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를테면 나무를 또 하나 그려요. 나무 2개가 서 있고 이게 뭐 지금 그림 작품 저걸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원법이 안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안 돼. 순서가 바뀌어요. 자, 강물 여기 이제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이제 이런 조금만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제 큰 바위도 있고 뭐 이제 이렇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원법이거든요. 원법. 지금 집이 여기 있는데 집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집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벌써 내려다보고 여기는 그 가운데 평원이 되는 거죠. 평원법이 되는 거예요. 평원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약간 옆에서 보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평원법 집의 그리기가 제일 편하죠. 그리고 평원법은 좀 높은 데 그려도 되고 낮은 데 그려도 좀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위치 그리기가 좀 좁아서 안 되겠네.
그리고 집을 이런 풍경 그릴 때 이 밑에 여기는 아슬하게 그냥 안개도 놔두거나 이게 그냥 이 풍경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리다가 안 그리면 안개가 되니까 아까 그 원법 얘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붙어도 안 되고요. 여기는 안개라고 봐요. 여기 또 여기 지금 안개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 선을 하나 그려요. 이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 산하고 여기 먼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 멀어. 이 산보다 훨씬 멀리 있는 산인데 여기를 공간 요거를 붙이면 이 산이 돼버려요. 앞산이. 원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옛날 그 말이 맞는 게 그 설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앞산하고 붙지 않아서 이걸 많이 이렇게 띄어놨더니 띄어난 이 자리는 안개처럼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개처럼 보이는 동시에 그것이 우연찮게 생겼는데도 아주 심오한 어떤 그 의미가 여백의 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여백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여기 없으면 이렇게 높은 바위가 하나 있어. 그럼 여기에 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나무로. 이거 역시 여기에 이 집 뒤에 이거하고 거리가 있으면 이게 붙이지 말아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나무 자체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나무가 아예 이 바위에 나. 그러면 그건 붙이고, 이건 떨어뜨리고 흐리게 하고. 아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야, 충분히. 이해가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이라면, 이제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와서 지금 옛날 원법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강물과 이 안개와 차이를 좀 둬야 되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먹이고 흐리게 이걸 또 역시 원법을 써서 앞에 있는 거는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간단한 그림일수록 많이 준이 안 들어갔잖아요. 일수록 원법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충분히 띄워놔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이런 그림 보고 문인화식 뭐 산수하다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거 안개죠. 충분하게 여기도 강물을 좀 여기까지 돌릴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 바위는 이거보다 더 까맣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자기와 더불어 할 어떤 그런 그 자연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슬슬 이렇게 풀어줘 버려야지.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이제 그렇게 엉뚱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대신 이거는 조금 맑아 보이고 뒤가 검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그리면 되겠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법에 대해서 잠깐요. 여기도 이제 여기 안개를 여기 이 집 밑을 안개를 하려면 이 집에 어떤 색깔을 넣어줘야지. 어둡게. 상대적으로. 그래야 이제 여기가 안개로 또 남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원법을 쓰는 거예요. 요새 제가 막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림, 이제 시간을 빨리 그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웍으로 이렇게 놓고 막 위에다가 겹쳐서 막 찍었어요. 두꺼운 채색, 불투명 채색으로, 아크릴로. 근데 제가 별로 하지 않던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수묵이면 괜찮은데 수묵 담채로 어떻게 희미하게 해놓으면 조금 어필이 잘 안 되니까 보는 사람도 좀 답답해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오늘 할까요? 그래서 원근법이나 비슷한 원법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그 곽희의 삼원법,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하고 한졸의 또 삼원법, 활원, 미원, 유원 이렇게 해서 6법. 그리고 원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인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